안녕하세요, 비가홈입니다. 이번 모델은 Y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Y님은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셨는데요, 모델링이 재미있고 또 잘하는 것 같아서 이쪽 길로 오셨다고 합니다. 실제 조서 수업도 들으시면서 꿈을 키우고 계신데요, 모델 3개를 보내주셨어요.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에 모델링 2~3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한 가지 모델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시점이 꼭 오는데요, 그때 2~3개의 작품을 번갈아 가면서 작업하게 되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모델 저 모델에서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 저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. 이 모델은 그 중에 첫 번째 모델인데요, 아시아인 머리입니다. 원래 참조하던 모델이 있는데 그 사람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형태 잡을 때 참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모델은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모델링 준비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, 타폴로지 부분이 대부분 작업된 작품이라 바로 디테일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 수정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후에 쭉 작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모델링 작업을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. 아시아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요, 묘사도 잘 해주셨는데요, 텍스처도 어느 정도 넣어 주셨는데 저는 일단 모델링 전문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모델을 보시면 일단 가장 먼저 저한테 든 생각은 머리가 좀 넓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. 왜냐하면 제 눈에는 서양인의 머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. 서양 사람들의 어떤 프로포션이라 하면 눈 요 넓이가 1일 때 눈 사이 넓이도 1, 이쪽 넓이도 1이죠.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눈 가운데 사이가 좀 더 넓고요, 그 다음에 눈 바깥쪽이 좀 더 넓어요. 그래서 제 눈엔 넓게 보이는데 사실 아시아인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머리가 크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이 머리 윗부분이 이렇게 넓으신 분들도 계시고,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정확하다, 꼭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. 하지만 제 눈에 볼 때 어느 정도 어색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요 머리 이 부분을 살짝 안으로 집어 넣을 것 같아요. 살짝 안으로 집어 넣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코가 너무 얇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코를 살짝 키울 거고, 그 다음에 이 코 위에 부분도 살짝 옆으로 크게 벌릴 거고요. 입도 살짝만 키워줄 거예요. 입도 살짝만 키워줄 거고, 그 다음에 턱선도요. 턱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꺾여서 둥그렇게 갔잖아요. 그게 아니라 턱에서 일직선 내려와서 턱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각을 지게, 가운데서 각을 지게 이렇게 만들던가 해서 이렇게 여기서 꺾인 부분을 없애줄 거고요. 눈 같은 부분도 지금 보시면 눈꼬리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지금 모델은 안으로 쉬었지만 저는 이거를 살짝 아래쪽으로 포인팅하게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. 이쪽이 너무 좀 내려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로 올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좀 두껍게 만들어 줄 거고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두께가 전혀 없죠. 눈이랑 이 눈꺼풀 부분이 이런 부분들.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쌍꺼풀 부분은 얇고 그 안에 눈꺼풀은 좀 더 두껍게 만들어 줄 거고요. 마찬가지로 코도 위에 뾰족한 거를 좀 더 뭉툭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. 왜냐하면 아시아인이 그렇게 생겼으니까요, 대부분이. 또 정면에서 봤을 때 보통 이거는 이제 아시아인 뿐만이 아니고 서양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눈에서 옆으로 갔을 때 눈썹에서, 그 다음에 코 끝에서 옆으로 갔을 때 이 라인이 보통 귀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보통 이제 표준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죠. 물론 그 위아래로 이렇게 어느 정도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 선에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 같고, 이것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걸 위로 올려줄 거고요. 물론 이 모델이 머리를 살짝
살짝 들고 있는 형태인 것 같긴 해요. 하지만 뭐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올려줄 거고요. 귀를 올려줄 거고,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아시아인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냐면 위에서 봤을 때 앞뒤 길이 대비 양옆 길이가 더 넓죠. 예를 들어서 헬멧을 사더라도 서양인의 헬멧은 앞뒤가 더 넓은 헬멧이 훨씬 많아요. 그거를 Intermediate Overall이라고 보통 부르는데, 혹은 Long Overall이라고 해서 앞뒤 길이가 양옆보다 길은 형태의 머리 형태가 많고, 아시아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런 둥그런 형태가 더 많죠. 이렇게 둥그런 형태가 더 많고, 심지어는 옆으로 더 벌어진 사람도 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롱 오버에 속하는 머리인 것 같아요. 앞뒤로 조금 긴 형태로. 그래서 저는 앞뒤 머리 길이를 조금 줄여서 한 이 정도 선에서 만들 것 같아요. 이게 머리가 이 정도 들어오다 보면 귀도 살짝 앞으로 조금 넘겨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목도 앞으로 좀 더 당겨지겠죠. 그 다음에 저는 목 그 연장선 요 라인을 그릴 때 제거하는 방법은 요 눈에서 이렇게 라인을 일직선으로 딱 떨궈서 요 라인을 만드는데, 지금 요 앵글 자체가 너무 옆으로 누워 있다고 해야 될까요? 보통 거북목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의 목 각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앵글을 한 살짝 안으로 틀어서 이 정도로 잡을 거고요. 그래서 머리 라인이 이렇게, 목 라인이 이렇게 올 거고,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목젖이 없죠? 목젖을 넣을 거고요. 그렇게 되면 뭐 이런 식의 각도가 나오겠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잡아줄 거고, 여기에 있는 요 쇄골도 당연히 잡아줘야겠죠. 이렇게. 네, 그런 식의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귀를 보시면, 제가 볼 때는 요 라인, 요 부분이 상당히 좀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, 여기서 얘가 튀어나와 있고 동그랗게 말려 있고, 여기서 다시 튀어나와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말려 있고, 여기를 조금 더 내릴 거예요. 내리고 이렇게 돼 있고,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려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. 그리고 귀 뒤도 마찬가지고, 귀 뒤도 이분은 상당히 잘해주신 케이스인데요. 귀 뒤에 보면은 이제 귀 뒤에 요 귓구멍이 있고, 그 귓구멍 뒤에 이렇게 뼈가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고, 요 튀어나온 뼈에 근육이 붙어서 이제 목으로 떨어지잖아요. 이런 식으로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튀어나와 있고, 그 바로 뒤에는 상당히 움푹 파여 있어야 되죠. 그것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, 그것도 조금 더 표현을 해 보고요. 그 다음에는 뭐 아주 자잘한 것들, 뭐 예를 들어서 이마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, 그 다음에 이마 사이에 있는 살짝 두드러지게 튀어나와야 되는, 잡아줘야 하는 것들, 그 다음에 광대뼈, 뭐 많이 어색하지는 않는데요. 보통 광대뼈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뼈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,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저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짝 살집을 가지고 있는 거가 좀 좋을 것 같아요. 차차 진행해 보고요. 그 다음에 목 근육과 이 목이 만나는 이 부분에 이 연결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. 까다로운데,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목이랑 이 턱에서 만나는 이 부분을 요 덩어리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, 이렇게.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잡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을 잡아요. 이렇게. 차차 진행하면서 그것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. 어떻게 잡는지. 코 모양도 좀 많이 어색하죠. 여기에 둔터기가 이렇게 큰 게 있으면 안 되는데, 큰 게 있고. 하여간 뭐 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여기도 한번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. 그럼 먼저 이제 큰 거부터 머리 형태 바로 잡고, 이 목이라든가 이런 큰 거
포즈부터 먼저 바로 잡고요. 그 다음에 뭐 눈, 코, 입, 귀 이렇게 부분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쪽에 보시면 눈 안쪽에 상당히 많이 이제 폴리곤이 이렇게 깨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시죠? 제가 볼 때는 이 타폴로지가 아마 서양인을 목표로 혹은 서양인 베이스로 나온 타폴로지를 이제 동양인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안쪽에 이렇게 모델링 폴리곤이 이렇게 많이 몰린 것 같은데요. 네, 개인적으로 제 전 동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폴리곤이 몰리는 거를 잘 견디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막 무조건 벌려줘야 돼요. 저도 모르게 그렇게 손이 벌려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쌍꺼풀이 깊게 들어가고 있는 형태도 표현해주고, 네,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으로 확 밀어 넣었고요. 원래는 저는 이런 작업은 보통 이제 마야에서 해오는데 오늘은 한번 지브러시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다소 버벅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. 저는 지브러시에서 이런 작업을 보통 많이 안 해서.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폴리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아마 이 10밀리언 1000만 개 이상 폴리곤 개수가 올라가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뭐 이 이상
더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위에 뭐 이제 알파맵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손대지 않을 거니까 기본적인 모델링만 저는 손대기 때문에요. 이 위에 이상에 있는 레졸루션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. 딜리트 하이어. 네, 다 지웠습니다. 제가 볼 때 눈알 크기가 이 눈 크기에 비해서 조금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눈알 크기를 살짝 저거 작게 해보겠습니다. 살짝 줄여볼게요. 네,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눈알이 눈 한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살짝 위쪽으로 옮겨주시고요. 동양인은 서양인과 좀 달라서 서양인 쪽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이 상당히 많이 눈 쪽으로 가까이 있는데 동양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안쪽이 되게 생각보다 깊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뭐 물론 제가 지금 작업하는 동안에는 모든 거를 다 깨끗하게 신경 써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쉐입 위주로, 형태 위주로 지금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걸 실제로 작업하신다면은 이 뒤에 이 전후로 이 모델을 조금 더 깨끗하게 클린업하는 작업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뭐 폴리곤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도 살짝 폴리곤의 흐름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살짝 뒤틀린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라면 만약에 다시 이걸 한다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서 이걸 수정한다면 얘를 이 안쪽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만들어 줄 것 같아요. Y님 듣고 계시죠? 네,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. 모델을 항상 깨끗하게 만드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제 그런 습관을 붙이셔야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셔도 네, 많이 사랑받으실 수가 있어요. 회사에 들어가시면 나중에 그 모델이 자기만 쓰는 모델이 아니라 그 뒤에 애니메이션 디파트먼트도 있고 뭐 리깅도 있고 텍스처도 있고 여러 디파트먼트에서 모델을 갖다 쓰기 때문에 자기만 보기에 깨끗하게 만들면 안 되고 그 뒤에 디파트먼트가 보기에도 깨끗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저도 동양인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어 보지 않아서 저도 이렇게 지금 손을 대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좀 어색한 게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서양인만 저도 많이 작업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작업하는 이 모든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저 개인적인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작업하는 겁니다. 주관적인 제 느낌에 의해서.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, 틀릴 수도 있고 또 각 사람마다 다른 형태를 맞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.
네, 이렇게 한번 대본 없이 한번 쭉 진행해 봤는데요. 네,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또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작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모델이 어떤지 몰라요. 아마 한 내일 자고 일어나 봐야 이게 어떤 모델일지, 어떻게 변했는지. 그때 이런 지브러시가 크래시 되는 바람에 다시 켰습니다. 이 정도에서 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. 물론 들어가자면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가이드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한 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장 코 좀 넓게 잡아준 거랑, 그 다음에 콧구멍 이쪽 좀 수정해 준 거랑, 입을 살짝 더 넓게 만들어 준 거랑, 턱 라인 좀 둥그렇게 잡아준 거, 그 다음에 이쪽을 귀 옆에를 살짝 줄이고 여기를 조금 늘렸나 그랬을 거예요. 아마 살짝 이 계란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, 그 다음에 눈 이쪽도 위쪽으로 살짝 끌어올렸고요. 이 안쪽을 이쪽으로. 그 다음에 눈도 좀 더 깊게, 이런 눈두덩 이쪽을 좀 더 깊게 만들었었고, 귀의 모양도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거를 귀 라인에 살짝 맞췄고요. 이게 지금 퍼스펙티브 투시가 먹어서 살짝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이는데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목젖 집어넣고 여기 있는 근육 잡아주고 여기 있는 이렇게 뼈 잡아주고요.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제 몇 가지 팁들 제가 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팁들 같은 거를 좀 전해드리자면, 입 같은 거 할 때요, 여기가 이제 요 라인 있잖아요.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라인이 칼같이 떨어지면 안 되고 요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싹 말려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블렌드 되면서 요 면이 형성이 되죠. 이렇게 두툼하게, 그죠? 밑에 입술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동그랗게 오다가 이 끝으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쏙 가다가 여기서 안으로 쏙 들어가는 라인이 생기게 되죠. 이런 식으로요. 여기서 그림 좀 없앨게요.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는 굴곡이 하나 이렇게 생기게 돼요. 이런 식으로요. 볼록 이렇게 볼록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죠. 그리고 이제 그 동그랗게 잡히는 이 부분이 라인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, 이렇게 오다가 동그랗게 오다가 이렇게 또 여기서 다시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면이 생긴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면은 밑쪽을 바라보는 면이 되는 거죠. 요 밑을 바라보는 면. 그래서 이 면의 흐름이 이쪽 면도 있고 그 위에 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. 이렇게 얘가 한 면이 되는 거예요. 아마 이제 이거를 글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기면 되게 힘들은데 아마 직접 모델링 하시다 보면 대략 느낌이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.
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요 면이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. 그래서 입술 밑으로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잡히는 느낌. 뭐 그런 느낌적인 게 있습니다. 뭐 크게는 이제 머리 뒤를 많이 눌러서 이렇게 원래 모델은 이거였는데 앞뒤 머리를 제가 좀 줄였죠. 줄이고 네. 그다음에 목도 이 목이 상당히 뒤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전체적으로 앞으로 살짝 당겼어요. 살짝 당겨서 스틸 앞으로 살짝 이렇게 머리를 내민 느낌이 있긴 있는데 네, 뭐 이거는 뭐 한번 또 시청해 볼까요? 제가 지금 거북목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서 그 형태가 제 눈에 아주 익숙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이 안쪽 면이 이렇게 파이죠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눈썹이 이렇게 오는 부분이죠. 눈썹이 오는 부분이라서 살짝 튀어나오고 요 밑에가 살짝 파이는 거죠. 이렇게 살짝 파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형태들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. 그리고 살짝 여기서 이렇게 죽는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가 제 눈에 띄어요. 여기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식의 형태를 저는 또 취했고요. 또 그런 형태가 안 보일 수도 있고요. 제 눈에는 이제 그런 형태가 보여서 그렇게 한 거고, 네 이제 모델링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뭐 여기 이마 둥그렇게 한 거랑 그 다음에 이쯤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면 하나 생기는 거랑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제 뭐 이렇게 동그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동그랄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보통 여기를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주거든요.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이 하트 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이 안에는 이제 이 안에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거죠. 네, 절대 그냥 동그랗지 않고요. 그 안에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있어요. 자, 잘 보시면 그것까지 표현해 주시면 좋죠. 그리고 귀도 마찬가지고 귀도 네, 원래 이렇게 내려와 있던 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이걸 조금 내렸고 좀 올리고 여기 쉐입도 이런 식으로 가져갔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죠. 네, 그리고 또 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에서 이 턱과 목을 연결시킬 때 어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면이 들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냐면 이 턱 마지막 부분이랑 그 다음에 목 근육 부분이랑 이런 식의 면을 이용해서 저는 연결을 시켜주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이쪽 부분 이런 식으로요. 여기를 이런 식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브릿지를 넣어주는 형식이고요. 왜냐면 이렇게 탁 칼같이 떨어지면 좀 이상해서요. 제 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브릿지를 살짝 넣어주고요. 목이 이렇게 있고 몸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이 목과 이 몸이 연결되는 이쪽 부분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여기를 탁 잘라도 이 자른 면이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. 마찬가지로 내가 원래 모델을 이 정도까지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모델을 원래는 한 이 정도에서 팔이 이렇게 있고 몸이 이 정도 이렇게 있는 그 정도까지 한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모델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탁탁탁 잘라야지 이 자른 면이 어색하지가 않은 거죠.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모델을 뭐 이런 식으로 탁 잘라내면 되겠죠. 그러면은 연결되는 부위가 어색하지 않겠죠. 네, 그리고 뭐 귀 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대략 좀 했어요. 원래 귀 뒤는 좀 요 라인에 맞춰서 요 라인에 맞춰서 좀 이렇게 바싹 붙이면 좀 더 사실적인 귀가 되겠죠. 네, 그리고 또 뭐 이야기 드릴 게 더 있을까나 있을까나요? 이렇게 눈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이런 식의 라인을 이루어지는 게 좋고요. 모델링 하시다 보면 이제 계속 이런 잘 안 되는 것과 잘 되는 것과 어떨 땐 또 잘 안 되고 어느 날은 또 잘 되고 뭐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시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. 계속 하시다 보면 점점 더 실력이 느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. 네, 앞으로도 계속
또 즐거운 모델링 하시고요. 요 다음에는 Y님께서 보내주신 다른 모델링 파일도 만들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.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네,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